안녕하세요. 북튜버 로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팀 페리스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책입니다. 팀 페리스는 타이탄의 도구들,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그런 그가 40살의 생일에 문득 40 이후의 삶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없고 또 내 삶의 목표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또 삶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리스트를 작성할수록 불안감만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0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그가 찾은 답은 질문 목록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를 도와줄 멘토 집단을 만들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멘토 사냥을 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꼭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여러 인사들에게 인생에 대한 통찰과 조언을 요청을 했고 정말 놀랍게도 133명으로부터 귀중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엮은 책이 이 책이고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는 52가지 방법 이렇게 해서 총 이제 52개의 내용으로 제목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구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저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옆에 써둔 답은 미루지 않는다, 일단 시작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제일 쉽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려고 1년 정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내 생각을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타인의 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걸 타인이 이렇게 막 자르고 정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차곡차곡 모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런 경험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이 내가 찾고 싶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또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책도 막 여러 번 읽고 막 내용 서머리도 막 여러 번 해보고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뭔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내 생각 그리고 내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만든 튜브인데 내가 너무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14년차 직장인 그리고 워킹맘 이런 경험이 많이 묻어나는 그냥 평범하지만 친구 같은 그런 튜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 현자들의 다양한 메시지를 요약을 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온 일이 있는가? 꿈꿔온 삶의 방식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라. 지금 하지 않으면 대체 언제 할 것인가?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많은 일들을 미룹니다. 근데 문제는 미룬 걸 언젠가 하면 되긴 하는데 뭐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하면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 하지 않는 본인을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너무 생채기를 많이 내요. 난 이래서 안 돼. 그리고 난 못할 거야. 나 스스로 나를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 안에 가둬버리고 난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난 왜 이런 사람이지? 난 정말 최악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 영원히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을 내지 않으면 영원히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쳇바퀴를 계속 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제 경우에는 제가 전공한 거는 조금 다른 분야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전공 외적인 분야에 일을 해보라는 이제 CEO의 그 지시를 받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 이렇게 만들고 뭐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다수의 사람을 만나서 매일매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좀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웠고 했지만 또 그냥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만둘 게 아니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옛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 이렇게 막 부끄러운 생각들도 떠오르고 진짜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어렸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뭔가 공감하고 소통하고 상담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이 사실 뭐 그 어떤 것보다 이제 편안해지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랑 정말 밥도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막 이렇게 원래부터 알던 사이처럼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고 나니까 성격도 많이 바뀌고 또 나 자신이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로 또 이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북튜버 일을 시작한 게 정말 겁도 많이 나고 했었지만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 10년, 20년 뒤쯤에 이때의 나를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글 옆에도 내용을 하나 써놨어요. 내 분야가 아니었다면 상담 쪽 일을 영원히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10년 넘도록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는 귀중한 배움을 놓쳤을 것이다. 그냥 눈 딱 감고 시작하자. 잘하든 못하든 끝은 아름다울 것이다. 여러분들도 겁내지 않고 지금 시작하세요. 제가 되게 좋았던 구절이 또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떤 책을 볼 때 맨 처음에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자라고 생각할 때 내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맨 앞에 배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머릿속에 가장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처음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내용을 굉장히 꼼꼼히 보는 편인데 맨 처음에 제목이 충격점에 집중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세계 최고의 심리 코치 짐 로허 박사와의 테니스 연습에서 얻은 배움에 대한 내용인데요. 충격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가 바깥 세상과 충돌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의도가 바깥 세상과 충돌하는 찰나의 순간이다. 정지 화면으로 보면 최고의 선수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눈이 공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충격점이라는 건 그 찰나의 순간은 결국 우리의 행동, 말,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바, 목적하는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배구 시합을 나간 적이 있어요. 체육대회를 해서 배구 선수로 나갔었는데 저 되게 운동도 잘하는 편이고 힘도 굉장히 센 편인데 그때 1회전에서 졌어요. 연습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막상 본 경기에 갔을 때 지금 이 책을 읽다 깨달은 건데 제가 공이 향하는 방향,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보내는가 이거에 집중을 안 하고 이겨야지. 저 상대편이 센 공이 날아가서 못 치게 만들어야지. 이런 결과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공을 엄청 세게 쳤는데 뒤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몇 번 실수를 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저희 과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참 새삼 미안하네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만약에 앞으로 상대편 진영으로 보내야지. 그들이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치면 나도 되돌려서 치면 되는 거니까 앞쪽으로 잘 보내야지. 내가 의도하는 바를 잘 딱 충격점에 힘을 가했다면, 그곳에 집중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라 라고 팀 페리스는 말을 합니다. 눈앞에 있는 충격점, 내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얻은 교훈이 실수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은 하지 말라 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하는 일이 약간 기술 쪽도 같이 있는데 처음에 1년차 때는 마음이 많이 조급합니다. 막 이렇게 이거저거 해보고 싶고, 그런데 또 실수는 두렵고 그 실수로부터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부분들, 이런 게 너무 겁이 나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실수는 해도 되는데 같은 걸 두 번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반가웠어요. 제가 자주 하던 말이어서. 그런데 맞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실수는 잦아들게 돼 있는데, 그 실수의 시간, 우리가 이렇게 여물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결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의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다다르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여물어가는 시간에 공을 들여야 할 필요도 있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해도 되는데 그래도 같은 실수를 두 번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또 제가 가르쳤던 그대로 또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에 탁월함은 앞으로의 5분이다. 혁신이나 개선도 앞으로의 5분이며 행복도 앞으로의 5분 안에 존재한다.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담대한 계획을 세우되 그 커다란 목표를 가능한 한 작은 조각으로 해체해 한 번에 하나씩 충격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 너무 중요한 엑기스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5분 안에 존재한다. 시작하고 나면 그게 어떤 결과든, 좋은 결과겠지만 그게 어떤 결과든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옆에다 그냥 딱 두 글자 써놨어요. 시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 그리고 커다란 목표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저 멀리 도망을 가서 결국에는 해결도 못하고 미룬 상태로 두게 됩니다.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데드라인이 가까워져 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뭔가
100%의 능력이 아니라 단 한 1, 20%의 능력만 써서 이렇게 뭐 완벽하지 못한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목표를 가능한 한 작은 조각으로 해체한다. 이건 제가 다른 책들에서도 여러 번 본 내용인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작은 조각으로 해체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다가올 거고 또 쉬운 길이 보일 거고, 그렇게 합체하다 보면 결국엔 그 커다래 보였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하나씩 의도하는 바대로 충격의 순간에 집중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우리는 성공에 다다라 있지 않을까. 그 성공이 반드시 막 부유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너무 행복하고 떳떳하고 또 막 긍정적이고 행복한 에너지가 가득한 삶을 사는 거,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또 마지막에 25페이지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주 먼 미래를 막 계속 계획을 하고 뭔가 걱정을 하고 하지만 정작 눈앞에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걱정만 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뭐 걱정하고 막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막 또 머리를 싸매면서 계획을 세우고 결국에는 계획만 세우다 그냥 자고. 그런데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이루는 하루하루가 모이고 그날 하루의 기분을 그렇게 뭔가를 이제 이뤄내서 기분 좋은 상태가 된다면 그런 좋은 날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막 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한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나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왜 이렇게 우울하지?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진짜 너무 10년 넘게 못 쉬었더니 지쳤나?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목마르고 내 안에 하고 싶은 일이 내가 뭔지 정확히 이제 스스로 알게 되어 가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드니까 그냥 뭐 어떤 날은 자버리고 뭐 기분도 안 좋고 그런 날들이 쭉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지금 시작한 지 며칠이 안 됐을 뿐인데도 느낌이 달라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좀 더 기분 좋게,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이 넓어진 느낌? 제가 제 마음속을 막 허무함으로 채우고 있었을 때보다 조금씩 정말 작은 거지만 시도하고 시작하고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쌓다 보니까 뭔가 여유가 조금씩 허무함을 밀어내고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했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좋다 보니까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막 밖에서 끌고 들어오던 이렇게 뭐 무거운 책임감, 안 좋은 기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런 기분이 아이한테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서 되게 죄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요새는 행복하게 놀아주고 엄마가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날인가 너도 이걸 보게 되겠지? 뭐 이런 막 기대도 해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뭘 원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라도 그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해보시고 시도하고 이뤄내고 그리고 기분 좋은 상태로 주무시고 다음날도 기분 좋게,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이 좋게 좋은 날이 되도록 제가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37페이지에 어떤 돌을 채울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를 빗댄 건데요. 경영석학 피터 드러커의 퀴즈를 비유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제 우선순위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평소에 자주 접하니까 그게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문장에 37페이지에 내 돌로 채울 것인가 타인의 돌로 채울 것인가가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었다. 이 구절에 제가 굉장히 마음을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 진짜로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린 누구나 이렇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이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다 들어주게 되고 그냥 좀 호의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타인의 돌로 내 인생을 선택한 굉장히 후회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제가 학교를 갈 때는 그냥 1, 2, 3지망으로 써서 주로 1지망에 붙는 뭐 그런 형식이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타인의 눈을 많이 의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또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좀 조용한 그냥 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원서 시즌이 돼서 제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이제 정해놨었는데 같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라. 저희가 중고등학교가 붙어 있었거든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라. 근데 사실 싫었습니다. 싫었고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정해져 있었고 거기 가야 제가 저 스스로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그 순간에 너무 착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보이고 싶고 그리고 뭔가 선생님이 나한테 고마웠으면 좋겠고 그냥 뿌듯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미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제가 알았다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거의 20년 정도를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왜냐면 나의 선택이었다면 조금 덜 속상했을 건데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인생을 좀 돌아 간다고 생각할 때마다 타인이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내버려둔 나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비단 뭐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진학이었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선순위는 나입니다. 지금 와서 깨닫는 건 우선순위는 나고 내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사실 나의 선택의 결과는 내가 오롯이 책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타인이 선택을 하게 또 타인의 눈을 너무 의식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못하게 되는 건 정말 평생을 두고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기억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거절을 좀 잘 못하시고 저도 아직 잘 못하지만 거절도 잘 못하시고 뭔가 타인의 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걸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되게 신기한 건 연습하다 보면 돼요. 모든 건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타인의 돌로, 타인의 우선순위로 내 우선순위의 돌을, 박힌 돌을 빼버리고 굴러온 돌이 차지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근데 중요한 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억들을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고 하나씩 거절도 잘하고 뭔가 내 의견, 내 의도, 뭔가 나의 우선순위를 우선시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런 날들이 쌓여서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내 돌로 나의 인생을 가득 채운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가슴 아프지만 다시 한 번 더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원 센텐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 내용도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저는 그렇게 한 어떤 구절 이런 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내용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고 좋으면 꼭 이렇게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왜냐면은 같은 땅을 보고 있어도 뭔가 같은 풍경을 보고 있어도 느끼는 바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온 삶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개인의 기질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그 형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 이러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타인의 생각 중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이런 거는 취하고 이런 거는 걸러 들어야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라 일단 저는 앞으로도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38페이지에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류는 현명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남겼다. 첫째, 돌을 채워 넣기 위한 시간을 미리 떼어 놓아라. 돌을 넣기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따로 마련해 두지 않으면 이 또한 절대 실현될 수 없는 희망사항으로 전락하고 만다. 둘째, 모든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아도 된다. 답장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여기에 일일이 신경을 쓰면 계속 모래바람이 밀려들 것이다. 생각해보면 성공이라는 나무는 거절을 양분으로 자란다. 어떻게 하면 나의 돌로 항아리를 채우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신에 힘입어 마침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현명한 거절. 제가 여기 써놨어요. 타인의 눈을 인식하느라 착한 사람 컴플렉스로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그만두자. 거절도 용기이고 반드시 필요한 삶의 지혜 중 하나이다. 저는 거절을 굉장히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 많이 떠맡고 혼자 좀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또 내색하지 못하고 그렇게 좀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던 전형적인 한국의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씩 나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우울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허무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내 속안을 들여다보면 속안에 굉장히 상처받고 여린 조그만한 내가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인해 보이고 싶고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어요. 제가 모른 척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10년 넘게 막 달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고장이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상포진 같은 것도 오고 뭔가 내가 분명히 열정을 가졌던 일인데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이렇게 뭔가 기쁘게 했던 일들인데 자꾸 뭘 하라고 하면 화가 나고 그리고 내 그런 변화에 막 나 스스로도 방법을 못 찾아서 안절부절하고 근데 그 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많이 약하고 상처받은 상태이고 많이 지친 상태여서 그래서 그 돌파구 중에 하나로 나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굉장히 상처였거든요. 뭔가 이렇게 뭐 CEO는 아니니까 뭔가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데 얘기할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100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10을 전달을 하면 내용이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또 저는 굉장히 오해를 받은 느낌 막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이제 쳇바퀴가 자꾸 굴러가다 보니까 허무함으로 찼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나만의 공간에서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저와 비슷하고 저랑 비슷한 삶을 살고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문장 혹은 같은 내용에서 위안을 얻는 약간 동지들을 찾아 인생의 여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앞으로도 몇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책이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좀 한 5-6번에 걸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도 저도 나의 돌로 나의 의견으로 내가 바라는 내가 꿈꾸는 모양으로 인생을 이렇게 예쁘게 채워나가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